다음 주 역대급 변동성 터지게 될 겁니다. 일단 이더리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양봉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 수준입니다. 음봉의 크기는 큰데 양봉은 작죠. 그렇다는 것은 하방 추세가 열려있을 가능성은 높더라도 특정 가격대를 버텨준다면 또는 특정 가격대 위로 올라온다면 이게 정말 역사적인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도 봅니다. 다만 지금 추세가 안 좋고 전쟁이라는 이 이슈 그리고 내일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베팅하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애매한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만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목 상황을 봤을 때 예전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은 맞아요. 이전에 이 상단 라인 때까지 돌파를 보여주고 급락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상단까지 돌파 못하고 구름대 안에서 저항을 맞고 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이 안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무조건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흐름이라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일목을 버텨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연속적인 조정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거는 우리가 1800달러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빠질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시간봉 상황에서 봤을 때에도 지금 추세가 너무나도 안 좋죠. 지금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그냥 저점을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반대로 생각했을 땐 이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전쟁이라는 이슈가 정말 끝나게 된다면 이 반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락을 다 만회하는 흐름도 나올 가능성은 높더라도 지금은 굳이 애매한 자리에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지금 추세는 이 헐밴드도 하방을 가리키고 있죠. 이게 볼린저 밴드 중심선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자, 이때부터 큰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하방으로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방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전의 모습도 봤을 때에도 이 추세가 시작됐던 지점 딱 여기죠. 자, 이때부터 며칠 내내 하락을 보여주다가 여기서 상방으로 꺾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추세가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뭐 이전에도 보시게 되면 상방에서 이렇게 하방으로 가다가 길게 이어지다가 상방으로 가다가 또 꺾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이 매수 오더블럭과 매도 오더블럭을 봤을 때에는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쌓여 있죠. 자, 만약에 정말 내려온다면 시원하게 오히려 한 번 빼고 그나마 바닥을 잡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 지지를 못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지 이걸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버텨준다면 어디까지 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잘 잡고 시나리오만 잘 짠다면 이번 장세에서도 저는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괜히 중요하게 보는 게 절대 아니죠. 단순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영상에서 이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타점이 도래했을 때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 저도 이번에 매매를 통해서 이때 한번 비트코인을 한번 매매하고 수익을 한번 챙겼었는데 그런 타점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뭐 제 타점이 무조건 맞다 아니다 그렇게 막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는 정말 기준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뭐 혼자서 매매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니까 뭐 혼자서 수익 잘 내고 있다 그러시면 그냥 넘기셔도 좋겠지만 혼자서 수익 내기가 어렵다 혼자서 타점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1시간봉을 보게 될 텐데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제가 1900달러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해당 구간이었습니다. 자, 딱 1시간봉을 보시게 되면 해당 구간에서 1900달러까지 빠질 수가 있다. 대신에 올라타게 된다면 제가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가격대가 2036달러였는데 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저항을 맞고 내려왔죠. 자, 저항을 맞았다는 건 결국에 제가 예상하던 흐름 안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저항을 맞았다라는 건 자, 이 구간 2012달러에 대한 지지가 중요했어요. 제가 여기서 딱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2036달러 다시 올라탈 때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이 이더리움의 청산 히트맵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 일단 히트맵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긴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좋은 뉴스는 나오긴 했어요. 지금 골드만삭스 딱 보이시죠?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지금 사이클 저점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분석 내용을 한번 좀 올렸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하락폭이 과거 평균 하락 사이클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즉 이제 바닥 구간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그널을 줬다는 건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 2025년 고점 대비해서 약 46%의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이미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꼽은 종목들을 봤을 때에도 뭐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뭐 이런 플랫폼들 거래소 중심의 종목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습니다. 무조건 바로 상승이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같이 경고를 했어요. 지금 같은 저점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이 약 3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일단 하락은 많이 나왔고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붙는지 그거를 잘 확인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럼 이게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뭐 코인베이스 같은 플랫폼이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는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는 매출이 마이너스 2%, 이익도 마이너스 4%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요. 즉 지금 정리를 하게 되면 가격은 바닥일 수는 있는데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 자, 상승 이후에 하락을 보여줘도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상승이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급하게 들어가는 자리라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유동성을 털고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 맞더라도 바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전쟁이라는 이슈가 어떻게 종결되는지 그걸 보고 나서 접근해도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뭐 단기적인 수익이 됐든 장기적인 수익이 됐든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남아야 뭐 다음 장세에서도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청산 히트맵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반등이 살짝 나오다가 뭐 왔다 갔다 뭐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밑에 보이는 딱 이 가격이 이번에 내려오면서 오히려 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격을 뭐 어떻게 보면 아직은 먹지 않은 상태. 이 가격대가 차트에다가 딱 그어보면 1988달러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한번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내려오고 나서 이탈시키고 반등 나오는 게 오히려 반등 나오기 좋은 그런 공포의 장세가 꺾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물량을 보게 됐을 때 2028달러. 근데 이 위에 있는 가격대까지 보게 되면 2050달러 정도가 되게 되죠. 2050달러까지. 제가 뭐 2024달러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2036달러 이 이상까지는 먹어주는 양봉 흐름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된다. 이게 반등 나오기 좋은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만약에 이런 흐름을 발생시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 매도 오더블럭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의 매도 심리가 더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는 것은 매수 심리가 더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때 이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매수가 많이 잡히긴 했지만 매도도 같이 나왔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했다. 탈출했다라는 것은 이번에 이 매물대를 먹어줘야 돼요. 자, 다 보시듯이 이 유동성을 먹지 않는 이상에는 하방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먹고 나서 뺐다가 올라가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밑에 있는 가격대가 1974달러하고 이 비어있는 구간의 시작점 자 1970달러죠. 시작점이 아니라 끝지점인데 1970달러 여기까지는 빠지고 가야 더 상승 흐름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구간 밑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게 또 팩트기도 하죠. 전쟁이 정말 끝난다면 정말 지금이 바닥이 될 가능성은 높더라도 다시 한번 좀 더 빠진다면 이 시작점이 1940달러, 1940달러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추가적인 밑에 구간까지 봤을 때는 1920달러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거.
자, 우리는 이런 기준선만 가지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청산 히트맵이 순간적으로 또 바뀔 수는 있겠죠. 바뀔 수는 있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나리오를 짧게 한번 잡아드리면, 자,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다음 주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양봉 흐름이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떤 흐름을 보여주든지 간에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2036달러 그리고 2050달러까지 한 번에 먹고 나서 이 이상에서 양봉이 마감하면서 윗꼬리가 달린다면, 그러면 이런 조정이 나올 때 눌림롱을 볼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대신 이게 빠지는 게 이렇게 양봉이 마감을 하더라도 결국에 2012달러 이 수준을 체크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유동성을 먹고 나서 이런 조정을 보여줄 때 뭐 이 구간까지는 안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긴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뭐 이런 흐름이죠. 양봉이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받지 않고 올라타면 이 2036달러 이 수준에서 롱베팅을 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야 그나마 이 1시간 봉을 이겨내는 흐름이 발생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준 라인대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밑에 있는 유동성까지 먹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지금 매도 오더블럭 이 상단 라인대까지 한 번 또 도전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2012달러,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인데 이 선을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을 맞고 또다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저항을 체크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면 이거는 숏배팅으로, 뭐 짧게 보실 분들은 1970달러, 뭐 길게 보실 분들은 이 안에까지 중간중간에 분할 익절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 구간에서 정말 버텨주거나 또는 올라타면서 이 구간에서 이런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저는 반등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상황은 하방이 맞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숏배팅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요즘에는 올라가면 빠지고 내려오면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대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관점들이 어떻게 되죠? 저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정말 실시간 대응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스터디룸에서 이렇게 타점을 잡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정말 제 타점이 막 100%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확인되는 자리에서 손절은 좀 칼같이 하고 익절을 할 때는 또 기준에만 맞게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했을 때는 하루에 한 번 또는 한 번을 못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도 꾸준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좌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잡고만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기준 없이 지금 시장 절대로 못 이깁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매매 잘 하신다 그러시면 그냥 넘기셔도 좋겠지만, 혼자서 매매가 너무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아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